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구 중력 방향 물어보고 있지요.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중심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A에서 떨어지는 것도 B에서 떨어지는 것도 모두 중심을 향하는 방향. 어떻게 된다?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2번 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우리 중력은 어느 방향이냐? 이 연직 아래 방향이다. 라는 거는 아까 지구 중심 방향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실이 어떤 추를 이렇게 달고서 실을 이렇게 늘어뜨리면 그 추의 방향이 연직 방향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구 중심을 향하는 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빗면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지표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에 해당하는 중력도 어떤 방향이 된다? 요 빗면에 대한 수직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네, 지구 중심을 향하게끔.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만약에 실을 걸어서 늘어뜨린다면 이렇게 향한다 이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의 의미를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질량이 중력의 크기인 건 아니죠. 그냥 고유한 양이고, 디귿은 공기와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중력에 의한 현상이다. 사실, 그쵸. 중력이 없으면 공기도 물도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 중에 공기가 없는, 뭔가 그런 행성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중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중력에 의해서 그런 애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맞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에 지금 질량, 무게 비교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지구의 질량, 그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 질량을 지구와 달에서 각각 측정을 해본 거네요. 근데 이제 질량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하고 C는 같고, 여기 잘 보시면 D가 B에, 자, D가 B의 6배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 틀렸죠? 지금 보면은 달의 무게가 9. 자, 6분의 9.8의 가속도를 갖거든요. 중력 가속도를. 자, 이 얘기를 또 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9.8이고 이게 중력 가속도 값 자체가 이제 뭐 때문에 결정되는 거냐면 그 지구의 반지름, 지구의 질량, 그리고 만유인력 상수 있었잖아요. 그걸 계산한 거였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구의 질량과 지구의 반지름이 아닌 다른 천체, 뭐 달의 질량과 달의 반지름을 갖다 댄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게 6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게가 덩달아서 6분의 1로 줄어드는데 달이 훨씬 작아야겠죠. 그쵸? D하고 C. 자, D가 C의 9.8배이다. 네. 이 D가 지금 무게잖아요. C가 질량이죠. 질량의 9.8배 된다라는 게 맞는 말이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여기 있는 요 나머지가 9.8이고 거기에 질량을 곱해주면 해당하는 그 물체에 해당하는 중력이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항상 질량의 9.8배가 무게였다. 기억, 디귿 5번이 이거 5번 아닌데? 잠시만요. D가 여러분 이게 D가 C의 9.8이 틀렸어요. 틀렸어. 왜 틀렸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큰 실수를 할 뻔. 이게 지금 지구가 아니라 달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에서는 질량의 6분의 9.8배가 그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 9.8은 지구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지구에서만, 이건 달의 이야기니까 틀린 말이에요. 오, 그쵸. 역시 4점짜리. 자, 그 다음 내려가셔서 4번 다음 중 무게와 질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주 정거장 이게 답이 5번인데
이 우주 정거장에서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무겁게 측정된다. 아, 이런 문제를 내시다니. 이 우주 정거장이 무중력이죠, 무중력. 네. 자, 무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크든 작든 중력이 아예 측정이 안 돼요. 어떡하죠? 이런 문제까지 내시다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틀린 말이었고, 여기 나머지 고유한 양이다, 무게 달라질 수 있다, 질량은 양팔 밑접시절, 즉 수평 잡기로 측정할 수 있죠. 무게는 용수철과 가정용 조업. 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그림은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겨가지고 느린 모습이다. 고무줄을 지금 기역과 시옷으로 잡아당겼잖아요? 그럼 기역으로 잡아당길 때 이게 외력이잖아요.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게 탄성력이기 때문에 A가 리을, B가 미음, 5번이 되겠습니다. 탄성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6번의 답이 2번이었는데, 이게 뭔가 길이가 작아서 탄성량이 작다 하시면 안 되고요. 길이를 많이 줄였다는 건 변형을 많이 시킨 거잖아요. 변형이 커지니까 탄성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 그다음에 7번 한번 잘 보셔야 되겠어요. 이용수철 자 이렇게 설치하고 눈금 맞추고 50g짜리 추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제 매달았대요. 그랬을 때 어떤 용수철에서 물체 A를 매달아서 한번 측정해 봤고 또 B를 매달아서 한번 측정해 봤는데 지금 A를 매달았을 때는 10cm, B를 매달았을 때는 5cm가 늘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의 개수와 늘어난 길이에 따라 추 전체의 무게도 한번 가늠해 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였는데, 일단 여기에 이 50g짜리 추 한 개를 늘려가고 있잖아요. 이 50g이라는 추를 우리가 그램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무게를 측정하려면 킬로그램에다가 9.8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그 중력 가속도 9.8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50g이 이제 0.05kg이죠. 0.05kg짜리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기억이 0.98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맞는지 한번 볼까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 하나인 거죠. 하나면 아까 0.05kg이고 거기에 대해서 9.8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0.98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자면 얘가 20분의 1인데, 얘가 0.98 했다가 또 반으로 또 나눠야 되니까 0.49N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부터 틀렸네요. 네, 맞네요. 그다음에 2번에 니은은 기억의 2배이다. 네. 딱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요 무게하고 비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배가 맞죠. 그쵸? 그리고 물체 A의 무게를 한번 구해봐라. 물체 A가 10cm 늘어났다는 사실. 그러면은 보시면 2cm 늘어날 때 0.49N이잖아요. 그러면 10cm 늘어날 때는 몇 뉴턴? 이거의 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배 해주면 5, 24, 그리고 2.45 뉴턴이 맞네요. 그쵸? 네.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용한 추의 질량 0.05였죠, 아까? 네, 용수철 늘어난 길이가 물체 무게에 비례한다. 네,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틀린 말이다. 그리고 8번 물체 B. 자, 계속해서 물체 B는 용수철을 5cm만 늘린대요. 그러니까 아까 A일 때가 2.45였잖아요. 당연히 이거의 절반인 1번이 되겠죠. 그쵸? 네, 절반만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가셔서 9번 보시면 어떤 용수철에 무게 3N짜리 물체를 매달았는데 전체 12cm가 되었대.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전체 길이가 12cm예요. 그리고 5N인 물체를 매달았을 때는 전체가 16cm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자, 이게 여러분들 요런 문제 사실 선생님도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잘 보시면 3N짜리를
또는 5N짜리를 이렇게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늘어난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전체 길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길이 있죠, 원래. 원래 길이를 뭐 예를 들어서 네모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네모에 대해서 지금 3N짜리 물체를 매달았을 때 12cm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3N이 아니라 그냥 1N을 1N을 이렇게 내달았을 때를 그때 X 센티미터 늘어난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1N 매달았을 때. 그럼 3N 늘어났을 때는 3N을 달았을 때는 우리가 3X라고 하겠죠. 그쵸?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 길이가 이제 12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두 번째는 네모 원래 길이에다가 이번에는 5N짜리, 즉 5x만큼 늘어났을 거라 이거야. 그랬을 때 전체 길이가 16이다 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요거 여러분들 연립해가지고 둘이 빼주면 5x에서 3x 빼서 2x, 16에서 12 빼서 4cm. 그래서 답은 2cm가 나오는데 이 x가 뭐였어요? 1N을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거든요. 1N을 매달았을 때. 자, 그러면은 1N일 때 1N 매달할 때 2cm씩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7N을 물체를 달고 싶대. 아, 그리고 원래 길이도 나오죠, 여기. 2를 넣으면 6cm가 원래 길이죠. 네. 그럼 원래 6cm에다가 지금 1N에 2cm씩 7N을 달았으니까 14cm 늘어나서 20cm가 되는 거죠. 와, 이거 많이들 틀렸겠네요. 네. 20cm가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3번. 접촉면의 거칠기가 마찰력과 관계가 있다. 네, 이거 맞죠? 거칠기하고 마찰력, 그리고 물체의 무게하고 마찰력 관련이 있었죠? 두 물체 접촉면에서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다. 이것도 맞고, 네. 디귿이 틀린 말인데,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 마찰력이 없다가 아니라, 얘가 마찰력이 존재를 하는데 아직 그 마찰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있거든요. 최대로 정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찰력을 이기지 못해서 얘가 움직이지 않을 뿐 마찰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11번 물놀이 공원에서 마찰력 활용해서 안전사고 줄이는 방법. 여기 11번의 정답이 다영이었거든요. 네. 나머지 가, 나 한번 볼게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판 설치를 해서 마찰력을 줄인다. 방지판 설치하면 여기에 이 마찰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마찰력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틀린 말이고. 신발을 신으면 미끄러짐이 큰 신발 신으면 마찰력이 높아진다? 엥, 아니죠. 반대죠. 이것도 틀린 말이네요. 그래서 답은 다영이입니다. 미끄럼틀 타고 가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더운 날에 그렇게 타다 보면 그럴 때 물을 뿌려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 12번에 아까 제가 앞에서 연직 방향 얘기를 하다가 이런 그림을 좀 그렸었잖아요. 중력은 어디다? 요렇게, 요렇게 지표면에 쑤시는 방향이고요. 마찰력은 얘가 사실 이 물체가 이제 이 중력을 받아가지고 이 중력에 요 A 방향, B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력이 둘로 나누면 이 중력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빗면 방향도 있고 이렇게 여기 지표면에 수직하게 내려 꽂는 방향도 있다 이거지. 중력 자체가. 근데 얘를 내려오게 하는 힘은 요 A 방향의 힘이고요. 그 A 방향의 힘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힘 B. B가 이제 마찰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은 C, 마찰력은 B. 이렇게 3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3번 부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력은 답을 먼저 보자면 4번이 이제 틀렸는데
중력보다 부력이 크면 가라앉는다? 아니죠. 부력이 크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다. 자, 계속해서 14번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A의 부피가 B의 부피, B가 A의 딱 두 배래요, 부피가. VA, VB가 얘가 더 큰데, 두 배래요, 두 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일단은 부력을 한번 큰 걸 찾아보자. 부력은 뭐다? 이제 여러분들 뭐 뜨게 하는 힘을 생각하지 마시고, 부력은 잠긴 부피를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게 좋아요. 부력이 왜 뜨게 하는 힘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저게 좋냐면, 뜨게 한다는 거는 부력뿐만 아니라 중력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 그냥 잠긴 부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긴 부피가 제일 작은 게 C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부력이 제일 작아요. B와 D의 부력이 같다. B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이거. C보다 D가 크다. 지금 무게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냐면 이렇게 물체가 떠 있을 때는 부력 이퀄 무게거든요. 부력과 중력이 같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잠겨 있는데 서로 요 상황도 부력과 무게가 같은 상황이고 요 상황도 부력과 중력, 무게가 같은 상황이므로 네, 지금 이 부력이 D가 더 크다는 건 무게도 D가 더 크다. C보다 D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번에 5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조에 알루미늄 박으로 만든 배 A와 그 배를 작게 뭉친 B가 있다. A와 B의 무게가 같다. 지금 이 친구, 어, 알루미늄 박으로 만든 배가 A인데 그 A를 뭉친 게 B예요. 그럼 무게가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똑같은 애를 하나 뭉쳐 놓은 거니까 A와 B의 부력. 자, 부력은 어떻게 될까? 부력은 여기 요 잠긴 부피가 부력이잖아요. 그쵸? 잠긴 부피가 부력인데, 보세요. 재밌는 게, A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B가 됐단 말이에요. A를 뭉쳐서 B가 된 상황이니까, 그리고 중력이 엿대는 부력하고 중력이 더 큰 상황이죠? 얘는 부력과 중력이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로 무게가 같다면, 어, 여기에서 부력의 크기가 같을 수가 없죠. 이게 중력이 같은 거라면, 그쵸? 부력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중력의 방향과 부력의 방향이 반대이다. 네, 맞죠? 맞아요. 그쵸? 중력과 부력은 반대인 거 맞고요. 자, 16번. 지금 보시면 6뉴턴짜리 물체를 잠궜더니 이제 4뉴턴이 된 거야. 반 잠궜더니. 그럼 완벽하게 잠그면 두 배가 잠기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요 물속에서의 저울 눈금이 2뉴턴. 그러면은 자, 나와 같이 술 완전히 잠기게 했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가리키는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네, 2뉴턴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17번에서 옳은 내용, 17번에서 지금 이 옳은 내용이 2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학생이 중력의 예시다. 학생 시 체조 경기에서 발구름 탄성력을 이용해서 높이 뛰어오를 수도 맞죠? 스트레칭 밴드가 늘어나는 거는 마찰이 아니라 탄성이죠. 학생 B가 틀렸네요. 그리고 컬링에서 스톤이 나아가는 얼음판을 닦아서 거칠게 조절하는 건 부력 활용이 아니라 마찰력이겠죠? 네. 답은 2번 A와 C. 그다음에 18번 네, 아니군요. 여기까지입니다.